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특구의 심재호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가정에서도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날 텐데요. 화재 사고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1년 중에 화재 발생은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이 가장 많은데요. 월별로 보면 3월에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1월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월 중에 대형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 참사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길영관 시흥소방서장을 초대해 어떻게 해야 가정과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길영관 시흥소방서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이제 그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 서장님을 모시고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의 소방 여건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소방 여건이라고 하면은 그 관내의 인구 수라든지 또 소방 대상물 수, 그리고 위험물이나 어떤 다른 위험 요소, 특히 그 교통 여건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최근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또 여러 가지 건축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산업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안산의 반월공단에 이어서 시흥시의 시화공단이 경기도 내 2위 규모의 큰 공단이거든요. 예, 그 공단도 배후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이제 많은 화학물질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흥소방서에는 안전센터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서마다 출동 관련해서 업무 하중 지수를 평가를 하는데 시흥소방서가 이제 4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여건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목감 119 안전센터가 곧 착공에 들어가고요. 연이어서 그 백옷 119 안전센터도 이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개청이 된다면 소방 여건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하중 지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건가요, 그거는? 소방서마다 화재 출동 그리고 구조나 구급 출동 건수와 다음에 또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리들 그리고 소속돼 있는 출동 대원 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을 해서 그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얼만큼 하중이 필요하느냐를 산술로 계산한 식이죠. 소방 제압 환경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개념이 되겠군요. 네. 이 지금 겨울철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느 계절에 비해서도 이 화재가 많이 발생할 텐데요. 이 겨울철 화재 어떻게 통계적으로도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난다. 이건 상식적으로들 알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절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사실은 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봄철 화재는 주로 그 눈두렁 태우기나 이런 것들 야외 화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다고 보고요. 겨울철에 이제 화재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화기를 동반하는 그렇죠. 그런 난방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춥다 보면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작년 겨울철에 시흥에서는 총 109건, 경기도 전체로 보면 겨울철 동안에 2,837건의 화재가 일어나서 통계로 본다면 약 한 55분 정도마다 한 건의 화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실
화재는 한 55분 정도의 한 건꼴인데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구급 출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통계 정확한 숫자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한 40초마다 한 번씩 출동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는 어렵거나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구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출동 수도 더 늘어날 테고 많이 살다 보니까 또 각종 환경도 그렇게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경기도가 워낙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구 밀집도 좀 높다 보니까 여태까지 최근 5년을 본다면 전국에서 일어난 재난 요거의 4분의 1이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도 인구나 또 어떤 도시 밀집에 따라서 좀 더 그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 발생이 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화재 발생 건수 자체는 아마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점진적으로 약간 준다고 보면 되고요. 준다. 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까지는 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17년 이후에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는 좀 줄고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2017년이 기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2017년도에 충북 제천 화재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화재가 있었고 18년도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발생했던 예, 사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연이어서 발생을 그랬죠. 하다 보니까 충격이었는데. 국민들한테 아마 상당한 충격을 그렇죠. 줬을 거고요. 그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청와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3년 동안 기획을 해서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인명 피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거 뭐 금년도 통계가 아직 안 났을 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인명 피해 어떤 실태는? 예, 그 화재 인명 피해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도 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려하고 확인하는 게 이제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 지난 겨울에 시흥시에서는 이제 화재로 인해서 겨울철 동안 사망하신 분이 2분이 계시고 부상이 한 6분 정도, 그래서 총 8분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8분의 그 인명 피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택 화재. 예. 그리고 거의 인명 피해의 반 이상은 항상 주택 화재에서 발생을 합니다. 작년 시흥시의 8명 인명 피해 겨울철 8명 인명 피해 중에서도 사망 2분하고 부상 2분이 겨울철에 그것도 주택 화재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겨울철에만 사망자 1,558명 최근 5년 동안요 있었고 그 주택 화재에서 9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걸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무려 59%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10건 중에 6건은 주택 네. 화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주택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예, 예. 사망 사고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대한 화재 안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안전하지 못한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런 그 화재 발생에 가장 취약 연령층이라고 보여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연령층이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뭐 이렇게 화재 예방 점검 혹은 대책 이런 건 없나요? 딱히 그 화재 예방 활동에 있어서 연령층별로 계층을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처종별로 많이 그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에 대한 그 교육, 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을 많이 쓰는 곳 그런 그 장소적 특징에 따라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홍보와 교육도 하시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집의 경우 특히 이제는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곳에 대한 뭐 알림 신호 무슨 벨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예. 그 화재 감지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요. 작년에 시흥시에서 화재를 보면 그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 음식물 올려놓고 잠깐 다른 걸 한다는 게 이제 깜빡해서 나온 거죠. 이게 부주의 화재 중에서 11.5% 정도를 그 음식물 조리 화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가스 타이머도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거는 시간 조정을 해두면 잠겨지게끔 하는 것. 깜빡했다 하더라도 꺼지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재 감지기도 설치를 해드리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탈출, 대피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피를 사람의 그 육감에 따라서 인지하는 것보다는 그 화재 감지기가 이제 연기를 감지를 해서 벨을 울려주거나 빨리 대피하시라고 이제 언어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그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제 뭐 용접하다가 불티가 튀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큰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용접 혹은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부주의 이런 것으로 인한 화재도 많죠. 맞습니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요. 부주의 화재가 단연 탑입니다. 그 부주의 화재가 시흥시 전체 2019년 통계를 봐도 약 44.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44.3%의 부주의 화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 화재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계적 요인 화재가 약 15% 정도. 아마 여기 기계적 요인이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요. 특히 그 용접 관련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용접이 꼭 산업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이용하고 있는 키즈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고치거나 한다 할 때 특히 용접을 많이 해요.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동탄 그 메타폴리스 화재도 키즈 카페를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서 용접을 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고요. 또 주로 이제 창고,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 그 들어오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내부 구조를 수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용접을 하면서 불똥이 튀겨서 이제 화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용접 화재의 특징은 꼭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수반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위험성에 계속 계도를 하고 또 하나 그 내가 용접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소방서에 신고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그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접 그 공정 사전 신고제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약간 좀 그 실적이 좀 찌었고요. 한때 이제 막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큰 효과를 봤던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사전 신고제까지 도입하면서 이 산업 현장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불티 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그냥 안정되게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그 사고 발생 장소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주택 문제 가장 많을 테고요. 네. 산업 현장이
그 다음이겠죠?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시흥의 작년 화재가 이제 393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주택에서 81건 해서 20% 정도, 그리고 공장이 77건, 또 특히 자동차 화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46건, 11.7%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장소 중에서 특히 주택 화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약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의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시민들께서는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뭐 소방, 구조, 구급, 예, 그 이 업무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좀 더 많이 늘고 있나요? 좀 코로나 시대에 어떤가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방역 지침이 워낙 또 엄중하고요. 네. 또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그 지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공서는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뭐 재택근무 이런 걸로 해서 대면 접촉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네. 역설적이게도 소방서의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아, 예, 그 작년도에 화재와 구조 그리고 구급 이런 또는 생활안전까지를 포함해서 시흥소방서가 일평균 약 100건 정도 출동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지금 10월, 11월까지는 일평균 한 6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건수는 줄었는데 네. 저희가 한번 출동을 할 때마다 어떤 차량이나 또는 사용하는 장비 이런 것들 소독을 전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께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D급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급 활동은 좀 예민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호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그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급대원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장님 모시고 많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서장님 입장에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화재라든지 그냥 모든 재난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5분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느냐 거의 제로화하느냐가 판가름되는데요. 때문에 그 소방차 그 진입곤란 지역이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이걸 금지해 주시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특히 도로에서도 소방차를 비롯해서 긴급 자동차가 그 출동할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실 거를 아마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방화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잘 다니는 그 상가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있죠. 노래방서부터 카페라든지 그런 곳에 비상구 방화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열린 상태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폐쇄되어 있거나 뭐 훼손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소방서로 신고를 하셔서 유사시 우리 이웃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시민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 그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집마다 소화기를 좀 설치를 해주시고 방방마다 아까 말씀드린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미 시흥 시민, 안산, 뭐 광명 다 마찬가지죠. 현황 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의 시민들께서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서 설치를 못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날씨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물불 가리지 않고 오늘도 고생하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노력에 위해서 저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서 차량 출동 시 길터주기 바로 선진 시민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